자, 제가 아파트 가격이 평당 수천만 원을 받아먹습니다. 지방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동 사고 난 저 아파트도요, 평당 1,800만 원짜리입니다. 지방에서 1,800만 원짜리. 자, 그러면서 거기에 온갖 비리와 부정이 개입되다 보니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야단입니다. 충분히 받아 먹으면서도 부정, 비리, 비자금 조성 이런 식으로 전부 돈이 새 나가니 실제 공사는 개판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명품 아파트라고 부르는 단지 안에 보면 짓자 말자 금이 가고 천장에서 쓰레기가 나오고 별일이 다 있어서 시끄럽죠. 그래서 현산 붕괴 사고도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철거 붕괴 사고와 더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비리가 지금 결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불량 레미콘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 레미콘 회사가 현장 소장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처벌받은 회사를 다시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재벌 건설사라는 게 위에는 위에대로 해먹고 밑에는 밑에대로 해먹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10개 하청 레미콘 회사를 압수수색했고 해당 업체도 당연히 압수수색에 포함됐는데 동양 레미콘 광주 공장 영업관리자는 2015년 2월 광주 학동 무등산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며 우리 회사 배정을 좀 잘해달라고 1스퀘어 매트당 1,5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며 1,700만 원을 건넸고 그래서 총 그 이후에 현장 10개 광주 현장에서 2억 8,700만 원의 리베이트를 건넸다가 2019년 1월에 징역을 10개월을 받았는데 그리고 벌금도 또 영업직원 3명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들은 또 화정동 아이파크의 납품업체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성 레미콘이 동양 레미콘 광주 공장을 인수했는데 일성 레미콘도 2017년 불량 레미콘을 납품했다가 적발되었는데 이익을 늘리기 위해 시멘트를 덜 넣은 불량 레미콘을 만들어 납품한 뒤 멀쩡한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또 그거 말고 겨울에 공사를 하려면 이게 충분히 세멘트가 콘크리트가 굳어야 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굳히는 장비로 보통 겨울철에는 온도가 약하니까 열풍기를 돌려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공사 현장에 반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치는 거를 다스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 열풍기가 돌아가서 콘크리트가 빨리 마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39층 높이에서 38층으로 지금 콘크리트 탓을 하다가 붕괴되었는데 영하 1.6도였대요. 자, 이럴 때는 당연히 열풍기를 콘크리트가 굳게 하기 위해 겨울에 사용해야 되는데 양생 조건을 맞추기 위해 열풍기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 현장에 열풍기가 아예 반입된 적이 없고 고체 연료만 반입했는데 고체 연료도 한 개 층에 100개 정도만 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체 연료는 불을 피워도 1m 근방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파에는 부적절하는데 고체 연료도 충분한 양을 배정해야 되는데 실제 필요한 것보다 반밖에 쓰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전부 비리예요. 뇌물을 줬으니 뇌물을 준 업자들은 그걸 갖다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엉터리 재료를 납품하고 또 공사 현장에서는 비용을 아끼려고 열풍기를 안 쓰고 또 무너진 층에 일하던 사람들 전부가 외국인 노동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이런 비리의 본질을 파악해야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혁명21은요 의료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리병원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문가리 정권이 병원 업자들하고 먼 연관관계가 많잖아요. 문 주변에 의사들 대기 많잖아요. 약사도 많고요. 그래서 또 임기 말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을 재추진해서 이걸 저지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지금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라는 데가 아마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가. 제주 녹지병원 중국 업체가 하는 그
영리병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 근데 이게 진짜 녹지병원이 중국 건지도 의문이라고 옛날에 제가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녹지병원이라는 거는 서귀포의 토평동에 제주 헬스케어 타운을 만들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전체 한 6,000평 정도의 면적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고, 제주도는 2018년 녹지 제주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녹지 제주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갖다가 또 풀라고 개원을 하지 않고 뭉개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개설을 취소했어요. 허가를. 그래가지고 병원을 만들어 놓고 허가해준 3개월 뒤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문을 안 여면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리병원 문제가 한국의 재벌들 또 중국 자본인양 위장하려는 그런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의료계가 차츰차츰 내국인까지도 다 영리병원한테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저런 의료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중국계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국내 기업이라는 데 지분을 넘겨가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리병원 실현이 났다면서 이걸 갖다가 비영리로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이름이요, 문가리하고 가까운 우리들 병원에 그 부인이 김수경이가 하는 우리들 리조트의 자회사 디아나 서울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우리들 리조트라는 게 우리들 병원에 대출억 때 문제가 됐던 데 아닙니까? 그래가 이 문가리하고 제일 가까운, 이 마누라가 진짜 가까운 여자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자회사에다가 암, 난임, 세포치료 등을 한다면서 비영리병원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결국은 영리병원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의혹과 비린 겁니다. 절대 제주 영리병원 안 됩니다. 저는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제가요, 그 신라젠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결국은 지금 문가리 정권 등에 없고 주식 80조 올렸다가 저렇게 캐먹고 끝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젠이 9조짜리라면 이거는 80조짜리 세계 회사.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랄들을 하고 댓글 달고 했죠.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셀트리온 분식회계 여부 제재 방안 3월 중 결론. 그래서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정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방안을 3월 중으로 결정한다. 정권 끝나고 이제 하겠다. 이거는 그 신라젠은 정권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짓고, 이거는 정권 끝난 뒤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세 개 합쳐서 80만 원 가던 셀트리온 주식이 지금 이제 세 개 합쳐서 30만 원도 안 갑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핵심 회사가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지주가 84만 명이 물려 있다는 거예요. 정선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식회계 여부를 지금 사전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 중대성이 커서 이 문제를 가지고 3월 달에 결론을 내리겠다. 자, 3월 전에는 문가리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겠죠. 그러니까 문가리 가고 나면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징금부가 검찰 고발 등이 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16년 사업보고서를 고의로 분식했고, 과징금 부과 기간이 위법 획이 벌어진 이후 5년인 만큼 2022년 3월까지는 제재 결정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재고를 부풀려가 손실을 축소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정권의 핵심들이 띄워줬다. 이 정권 다 도둑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상한 거는 다 수상한 거예요. 그런데도 저한테 얼마나 난리들을 쳤습니까? 자, 이제 셀트리온 분식회계 눈앞에 보입니까? 이것도 문 닫습니다.